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낮과 밤이 확실한데 아름다운 사계절을 누릴 수 있는 건 분명 큰 축복이지만 계절이 변화할 때마다 날씨에 맞게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심혈관계 질환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기에 따라 각각의 예방법을 잘 알아둬야 한다는데 심혈관계 질환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건강 365 톡톡 건강 토크에서는 날씨와 심혈관계 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 김선희 씨는 사계절 가운데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봄을 좋아하는데요. 네.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이기도 하고 네. 또 꽃이 온천지 피어서 예쁘잖아요. 그렇죠. 신상윤 씨는 어느 계절 좋아하세요? 저는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요즘 같은 때를 딱 좋아하는데 가을이 되면 결실의 계절인 만큼 먹을거리도 참 많고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다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분명히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건 특권이고 또 즐거움이 많은 그런 일인데요. 네. 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각종 질환에 노출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날씨와 심혈관계 질환의 상관관계가 어떤 건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네. 김천제일병원 순환기센터 김정현 센터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심장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장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흔히 왼쪽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심장은 사실은 제 주먹만한 이런 크기로 심장이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위치함으로써 평생 동안 펌프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심장은 4개의 방과 4개의 판막 그리고 쉼 없이 펌핑 작용을 해주는 그런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상동맥은 옛날 신라 시대에 왕들이 쓴 왕관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으면 그런 모양과 심장혈관이 닮았다고 해서 심장혈관은 관상동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심장혈관 질환은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요. 심장 역시 쉼 없이 펌핑 작용을 해주는 근육에 혈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러한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혈관에 점점 이렇게 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축상경화증성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축상경화증성 변화가 점점 심해져서 심장 근육의 혈액이 아주 적게 공급이 된다든가 혈관이 막혀서 아예 공급이 차단되는 그러한 질환을 심장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심장혈관 질환의 원인은요. 병으로 보시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생활 습관적인 면으로 보시면 흡연이나 음주를 하시는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심장혈관 질환이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들어갈수록 그리고 가족력이 있을수록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심장혈관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이라고 해도 폐경기 이후에는 남성과 같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심장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거나 아주 적게 되게 되면 먼저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다든가 어지럽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심혈관계 질환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여러 가지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또 특권처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센터장님. 그런데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심혈관계 질환에 주의를 해야 한다면서요. 우리나라의 날씨의 특징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그 계절과 계절이 바뀌어가는 그 사이인 환절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크게 환경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아주 영향을 안 좋게 미치게 되는데요. 네. 역시 심장혈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보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심장혈관 질환의 빈도가 정말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요. 2018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분명히 높낮이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계절에 따른 어떤 변화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계절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계속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은 노란색 밝은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다른 계절에 비해서 확실히 심장질환, 특히 심근경색증의 발생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겨울에는 심장혈관 질환이 왜 많이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이렇게 우리가 몸이 웅크러들듯이 혈관 역시 수축하게 되고요. 혈관이 수축하면 혈소판이 활성화되면 혈액이 점도가 높아집니다. 혈액이 점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쉽게 혈액이 더 끈끈해진다는 말입니다. 혈액이 더 끈끈해지고 또한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기온이 1도씩 떨어지면 수축기 혈압이 1.3mmHg 정도 이렇게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고 그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장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10도 정도 떨어지면 심장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발생이 20% 정도 더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은 흔히 심장혈관 질환이 덜 발생할 거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래프에 보시듯 여름 역시 심장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피크를 보이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왜 많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에는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혈관 질환이 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실제 그래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발 안으로, 즉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의 점도가 증가됩니다. 혈액이 더 끈적끈적해지고요. 그리고 높은 습도가 발생을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여름은 습도가 높은 게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서 이렇게 땀이 빨리빨리 증발되면서 체온을 이렇게 좀 낮춰줘야 되는데 높은 습도가 땀을 이렇게 마르는 것을 막으면서 체온이 체내에 차이게 됩니다. 체내 체온이 축적되기 때문에 체온 역시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교감신경계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몸이 아주 긴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누구와 다투든가 누구랑 싸우려고 할 때 이런 때에 올라가는 신경이 교감신경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 혈압이 쭉 올라가죠.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죠? 이런 교감신경 계통이 항진이 되면 역시 심장혈관에 자극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불쾌지수가 상승하고 교감신경 계통이 항진되어서 심장혈관 질환이 더욱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절을 놓고 보면요. 겨울이 전체적인 여름보다는 심장혈관 질환 환자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루를 놓고 보면 아주 더운 날이 아주 추운 날보다 심근경색증 환자가 2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역시 심장혈관 질환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겨울철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환절기가 가장 위험한 때네요, 센터장님. 이유가 뭔가요? 네, 맞습니다. 환절기 역시 겨울이나 아주 더운 여름만큼 심장혈관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진입하는 환절기와 가을에서 겨울로 진입하는 환절기에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심장혈관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왜 심장혈관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절기에는 계절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한 환경에 사람들이 아직 신체적으로 적응을 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적응이 덜 된 상태에서 일교차가 커지고 일교차가 커지면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조금 전 말씀드린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같은 이러한 신경계인데요. 이러한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하게 되면 심장혈관 내 축상경화반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심장혈관에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환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쌀쌀한 날씨에 아직 심장혈관이 수축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환절기에서도 역시 심장혈관 질환의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환절기 때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센터장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의 주범이 바로 이 미세먼지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 4만4온 대신에 4만4밀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뭐냐면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참 와닿죠. 네. 센터장님, 근데 앞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혈관계 질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잖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환경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사실은 심장질환만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먼저 미세먼지가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의 보호막을 이렇게 통과해서 체내에 쉽게 축적이 됩니다. 초미세먼지는 그보다 작은 2.5마이크로미터 미만이 아주 작기 때문에 보다 신체에 쉽게 축적이 되게 됨으로써 보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심장혈관 질환, 심부전, 그리고 부정맥 같은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알러지 질환 같은 이러한 질환을 더욱더 많이 발생시키게 되고요. 이러한 질환이 원래 있던 분들은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심장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30에서 80% 정도가량 증가된다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심장혈관 질환을 더 많이 발생시키기도 하고 더욱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사망률까지 높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조심하는 게 심장혈관 질환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미세먼지가 어떻게 이런 질환들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지 잠깐 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활성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활성산소는 심장혈관에 영향이 안 좋게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또한 심장혈관 질환을 발생했을 때 이런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된 분들이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킨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엔도카인 등이 분비됨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혈압을 높이거나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로써 혈관의 만성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거나 혈관에 산화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심장혈관 질환은 결국은 축상경화증성 병변입니다. 축상경화증성 병변은 저희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요. 만성 염증성 변화가 혈관에 일어난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혈관의 만성 염증성 반응을 일으켜서 축상경화증성 병변을 더욱더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고 축상경화증성 병변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혈관을 파열시킴으로써 심근경색증 같은 급성 병변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심혈관계 질환까지 유발하는 데다가 사망률까지 증가시킨다고 하니까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네. 그 심혈관계 질환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만큼 증상이 나타나면은 1분 1초가 참 이렇게 급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그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도 재차 좀 강조를 해주시죠. 네, 심장혈관 질환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심장혈관 중재 시술로 나뉘어집니다. 약물 치료는 혈액을 맑게 이렇게 돌게 하는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제를 복용하는 게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낮추고 심장 질환자들의 생존율을 더 높여주는 그런 베타 차단제, 그리고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 저해제 등이 또한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죽상경화증성 병변을 최대한 예방을 해주는 스타틴이 또한 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로만은 심장혈관이 아주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인공적인 시술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좁아진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해서 이렇게 스텐트가 좁아진 혈관을 넓혀줌으로써 혈액이 원활하게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심장혈관 중재 시술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심혈관계 질환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센터장님, 계절에 따라서 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법도 다르다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계절에 따라서 심장혈관이 불안정해지고 심장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기전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처가 일단 또 계절마다 약간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겨울을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은 운동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온이 추운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아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추운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운동하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등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시고요. 평소 운동을 안 하던 분이 겨울에 새로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 운동을 하시던 분들도 점점 추워지면 운동량을 점점 줄여가셔가지고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장갑, 목도리, 마스크, 모자 등으로 아주 추운 환경에서는 체온을 최대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겨울은 특히 금주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겨울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요, 알코올의 어떤 작용으로 술을 마시는 당시에는 혈관이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다음날 술이 점점 깨면서는 반응성 혈관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고 알코올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반응성 혈관 수축이 또한 일어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혈관이 더욱더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술을 드시는 건 아주 위험하므로 금주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흡연은 혈관 질환의 제일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연하는 게 아주 중요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탈수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섭취하시고요. 카페인, 술같이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잘 일으키는 이러한 음료들은 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온을 역시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른 아침에 주로 운동하시고요. 선선할 때 말이죠. 그리고 더운 대낮이나 오후 5시 이 정도 사이에는 무리한 일을 피하시고 휴식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이 일어난다면 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한데요. 더운 여름 폭염에 노출됐을 때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해지는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절기, 그러면 심혈관 질환 어떻게 하면 예방을 잘 할 수 있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온을 역시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환절기의 특징은 일교차가 크겠죠. 낮은 좀 덥고요, 아니면 따뜻하거나,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은 아주 춥겠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큰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여벌옷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서 이렇게 따뜻한 시기로 넘어가는 이런 봄은 갑자기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다고 해서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혈관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른 봄이 되었다고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겨울은 몸이 아직 추위에 적응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방한용품을 챙기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해오던 운동을 서서히 줄여가셔서 이렇게 운동량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서 따뜻한 오후로 운동 시간을 옮겨가시는 것도 심장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는 심장혈관 질환자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혈관 질환이 있거나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외출하시기 전에 꼭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나 또는 요즘 날씨 어플들이 잘 나와 있죠. 거기서 날씨 어플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미리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장시간 실외 활동을 금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내 공기 역시 공기 여과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금 더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은 미세먼지에 더해서 더욱 상승적으로 심장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요리 시에도 미세먼지가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있으므로 요리 후에 환기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미세먼지와 관련한 예방적 약제는 아직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미세먼지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세먼지에 하루가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최대 6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된 후에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다든가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빨리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당연히 미세먼지의 흡입을 줄이므로 당연히 좋은 작용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장혈관 질환이 있다든가 심부전이 있다든가 그런 심장 질환자들은 호흡곤란이나 두통 등을 미세먼지 마스크를 함으로써 산소의 흡입을 오히려 떨어뜨려서 이런 부작용을 발생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심장 상태를 잘 아는 본인의 주치의사와 상담 후에 마스크 착용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요즘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센터장님,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 주실까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의 심장혈관 질환은 생명에 직결되어 있어서 신속한 치료를 위해 총각을 다툴 때가 많습니다. 정작 치료에 못지않게 중요한 예방은 소홀할 때가 많은데요. 겨울, 여름, 환절기, 미세먼지 등 날씨의 변화에 따라 심장혈관 질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이러한 변화의 원리가 무엇인지,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보다 오래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소중한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심혈관계 질환은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겨울이 아니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쌀쌀한 아침보다는 비교적 기온이 올라가는 낮에 운동을 해주시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여벌의 옷 한 벌쯤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김천제일병원 순환기센터 네. 김정현 센터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